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벌써 6월이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면은 올해도 반 정도밖에 안 남게 되네요. 그래서인지 6월이면은 왠지 마음이 바빠져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만 바쁘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천천히 즐기면서 세월을 좀 잘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날짜만큼 욕심도 소망도 좀 반으로 줄이면 훨씬 더 보람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홍순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6월.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에 바람이 불고 하루 해가 갑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네, 매일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 아니, 엊그제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구나. 벌써 발이 지났네. 네. 근데 올해는 특히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참 마음 붙일 곳 없어 하면서 네. 시간을 보내고, 네, 어찌 생각하면 또 자기 시간은 많이 가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잘 알차게 지내신 분들은 또 알차게 보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봤을 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해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네. 별로 그래서 많이 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들어서 그런지 네. 그냥 뭐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 6월달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6월달은 원래는 반은 바쁘고 네. 반은 한가한 게 또 6월달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5월 음력으로 5월 5일이 단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오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네. 이제 단오가 6월 중순쯤에 있어요. 단오가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이 모내기 철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농가에서 이제 농번기라고 해서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가장 때. 바쁜 때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모내기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는 뭐 청포물에다가 이제 머리 감고 네. 좀 하루에 조금 농사 여유도 즐기고. 네, 농사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풍악도 올리고 그 그늘 밑에서 이렇게 네. 그네도 뛰고 그런 게 이제는 이제 단오절을 지나면서 그렇게 또 즐기는 그런 달이죠.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사회활동을 좀 적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껏 생활하시면서. 그래서 뭔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 어떤 마음이 좀 급해지는 네. 그런 기분도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기간이다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럼 휴사일 있고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은 밖에 안 나가고 그렇죠. 또 재택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재택근무하고 뭐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뭐랄까요, 이 시간이 그냥 이렇게 저기에게 지나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네. 그냥 그러다 물 보니까 흐르듯이. 그렇게 하면서 뭐 일이 좀 자꾸 이렇게 밀려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이게 좀 물러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 코로나19가 조금 느슨해졌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그때 가족 나들이도 가고 뭐 네.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사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뭐 일을 막 속도를 같이 낼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럴 때일수록 좀 마음이 느긋하게 네, 좀 네. 여유 있게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특히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뭐 방학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방학 기간에 우선 신나게 놀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끝날 쯤 되면은 밀린 숙제 하느냐고 그렇죠. 아주 그것과 바쁘게. 비슷할 네. 겁니다. 네. 느긋하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 어떡하지 하고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주변에 좀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시고 또 못 나눈 얘기도 좀 가정에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만드시고 그런 건 참 좋다고 그래요. 오히려 코로나19 덕분에 네. 맨날 저녁 모임이 많았던 아빠 되시는 분들이 일찍 네. 일찍 들어오셔서 네, 네. 가족들과 대화가 많아졌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코로나19가 네. 가정에 화목을 가져다 준 또 큰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6월을 맞이해서 또 한 해가 이렇게 반이 네, 이렇게 네. 꺾이는 시기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분들이 밀린 숙제 하시냐고 바빠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또 6월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은 바쁘게 지내시고 또 반은 이렇게 또 한가하게 또 여유를 찾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생활 주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적어서 네. 저희 행복우체통에 보내주시는 것도 네, 참 네, 좋죠.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천광일 씨가 천지꽃이라는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김영필 대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청명에도 예외 없이 고향 산기슭에 모셔져 있는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다. 산기슭에 듬성듬성 자라있는 진달래 나뭇가지들이 따스한 봄 기운을 맞아서인지 물기가 오르고 꽃망울이 진 것을 보았다. 내가 어릴 적엔 진달래를 천지꽃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고향 사람들은 그냥 천지꽃이라고 한다. 그 말이 함경도 방언인 줄을 알게 되면서도 무엇 때문에 조상들이 천지꽃이라고 불렀는지 궁금해서 이곳저곳 뒤적여 찾아보았지만 답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른 봄에 온 천지에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이라 천지꽃이라고 내 나름의 해석을 하였다. 천지꽃은 비록 장미꽃이나 국화꽃들처럼 화사하게 아름답지는 않다. 하지만 따스한 봄날 산정에 올라서 산마다를 굽어보느라면 산천 초목이 아직 푸른 옷으로 갈아입지 않은 산가들에는 연분홍 꽃송이들이 꽃숲을 이루면서 그 아름다움이 더 한층 돋보인다. 어릴 적 천지꽃이 피어날 무렵이면 동네 아이들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꽃가지들을 꺾어 집에 있는 물 병사리에 꽂아서 찬장 위에 올려놓았다. 며칠 뒤에 아름다운 연분홍 꽃이 피기 시작하면 어두스레하던 초가집 안에 환한 이채를 돋구어주고 싱그러운 꽃향기를 뿜겨주면서 온 집 식구들의 기분을 한결 돋워주곤 하였다. 내가 천지꽃을 꺾어오면 아버지는 나한테 꽃살을 세워보라고 하였다. 꽃살이 마른 해면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기뻐하셨고 꽃살이 적으면 그의 농사가 흉년을 맞을까 근심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는다. 지금 세월에는 천지꽃살을 세워볼 의미가 없지만 나는 고향을 떠나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해마다 천지꽃이 피는 철이면 산에 올라 꽃살을 세워보곤 한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해마다 땅과 씨름하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하늘이 좋은 세월을 내려 풍년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다. 오늘 아침에는 쌀랑눈이 살짝 내렸다. 그것이 천지꽃이 활짝 피는
봄날을 재촉하면서 새월님이 뿌려주는 쌀가루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해마다 어김없이 연분홍 꽃을 피워 아름다운 산천을 수놓는 천지꽃이고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억눌려 2달 남짓 하루하루 힘겨운 세월을 보내면서 승전의 서광이 보이며 맞아오는 올해의 진달래는 더더욱 화려하고 찬연할 것이다. 네. 천지꽃이 진달래꽃이네요. 네. 네. 나름 이름을 붙이신. 근데 이 청강렬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네. 이게 함경도 방언이래요. 진달래꽃을 그렇군요. 함경도에서는 천지꽃이라고. 천지꽃이라고. 네. 저는 그래서 연변에서 천지꽃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네. 그 백두산 천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백두산도 이 진달래꽃이 아주 그렇죠. 풍광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천지꽃이라 그래서 네. 불렀나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오늘 이게 청강현 선생님이 보신 이 글을 보고 저도 한번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함경도 방언이라고 그러네요. 네. 이른 봄에 온 천지에 제일 먼저 피어나는 네. 꽃이다 해서 천지꽃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셨다고 했는데 그게 방언이었군요. 네. 우리 이제 청강현 선생님이 붙여준 그 의미 해석도 아마 맞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봄이 되면은 처음에 네. 꽃부터 피는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진달래, 개나리, 네, 네. 벚꽃도 그렇고 산수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꽃들이 이제 꽃 먼저 피우면서 봄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네, 기쁨과 그렇죠. 위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진달래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으면은 네. 그것처럼 참 멋진 또 풍광이 없죠. 맞아요. 산이 네. 아주 빨개지면서 네. 이게 불이 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근데 하나하나 꽃을 바라다 보면 저는 진달래꽃이 색깔도 그렇습니다만 참 소박하고 예쁘다라는 거죠. 네. 아주 가슴에 막 이렇게 와 닿는 그런 네.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달래꽃이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네. 뭐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네네네. 시도 있지만은 특히 연변 지역에서는 그 주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연변주 자체의 주화더라고요. 꽃이 진달래꽃이에요. 네. 그래서 이 특히 연변 지역 중국 동포들에게는 진달래 꽃이 특별한 의미가 있죠. 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연변거리를 이렇게 가보시면은 진달래가 붙어 있는 명칭이 많아요. 그렇죠. 식당 이름도 그렇고 네. 뭐 어떤 음식도 네네네. 냉면에 음식도 진달래 그렇고. 냉면 아마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연길시의 가장 대표적인 광장이 또 진달래 광장. 네. 있고. 그 진달래 또 문화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달래가 단지 이제는 꽃 이름뿐만 아니라 이 조선족을 지칭하는, 네. 그 조선 민족을 지칭하는 전 대명사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네. 봄에 먼저 피어나서 온 네. 세상을 밝게 해준다. 네, 라는 의미로 우리 조선족 여러분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괜찮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달래가 이렇게 꽃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 그런 거예요. 끈기, 또 인내, 네. 예, 그리고 또 시련. 그래서 그래서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꽃말, 또 꽃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연변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산 길수마다 네. 이 진달래가 이렇게 붉게 피어 있고, 그리고 이 마을마다는 열사비가 솟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을마다 이 열사비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네. 이제는 이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죠. 네. 저는 진달래 하면 또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화전 붙여주시잖아요. 거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언제 내 차례가 오나 하고 기다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게 요 진달래 저도 참 어릴 때 네. 이 어머님하고 네. 또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다시 따라서 뭐랄까요, 이 가방 메고 진달래를 이렇게 채취하러 많이 다녔어요. 맞아요. 뭐 진달래 갖고는 술도 담그기도 하고, 네. 이렇게 저는 화전을 하기도 하고. 네. 먹을 것이 아주 귀하던 시절에는 진달래꽃을 그렇죠. 따서 먹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 오가는 길에도 진달래꽃 많이 먹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진달래꽃, 이 천지꽃이 진짜 만발하게 피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구경도 못 가시고 네. 마음속에 진달래를 가득가득 피우신 우리 동포 여러분께 마야의 노래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진달래꽃.
가실 때에는 말없이 우리 모래들이 오리라 바보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는 구름이 오리라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젠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동포 세계의 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박춘향 학생이 보내왔는데요. 진분홍 진달래라는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봄이다. 새싹도 아직 크지 않았고 얼음도 채 녹지 않은 이 계절에 싸늘한 바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언제나 제일 먼저 봄이 왔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그 견고한 의지와 근로한 정신은 마치 조선민족의 인민들과도 같다. 고난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적들의 핍박에 못 이겨 중국 땅에 와서 모지름을 쓰면서 뿌리를 내렸다. 선조들은 고국을 떠난 아픔을 꾹 참고 남의 젖을 먹는 서름을 팍팍 참아가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그 후에 후대들은 중국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제 든든하게 뿌리를 박았고 바자를 세웠다. 지금 우리는 비록 중국 땅에서 중국인으로 살지만 조선민족의 그 미덕과 풍속 습관을 영영 잊지 않을 것이며 이 진달래를 땀으로 키우고 피로 진붉게 물들인 것을 잊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만은 어쩌면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 딸을 그렇게도 깨끗이 잊고 살 수 있을까?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도 없이 자신만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말일까? 친가에서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기다리지도 말고 고무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딸인 나는 그래도 해마다 진달래꽃이 피는 봄이 오면은 한 번만 찾아와서 마지막으로라도 찾아와서 이제 영원히 엄마를 찾지 말라고 하면은 나도 진달래꽃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쿨하게 고이 보내드릴 수 있으련만.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나를 욕해도 좋고 머리끄덩이를 잡아도 좋으련만. 아름다운 진분홍 진달래꽃을 닮아서 진달래꽃 어머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진 마음이 너무도 시커멓기에
진분홍 꽃을 아름따다 물들여서 어머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속까지 빨갛게 색을 칠해주고 싶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아주 아유, 뭐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서도 참 아름다운 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글을 보니까 정말 김소월 선생의 진달래꽃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네. 가시는 길에 지려 밟고 갔어 하면서. 네. 가시는 님 길 앞에 네. 진달래꽃을 아름따다가 쫙 뿌려드리겠다. 네, 네. 네. 그런 마음인데 우리 박춘향 학생이 어머니하고 헤어진 게 한 1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마음속에는 애정과 미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복합해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 지금 10대니까 아주 어릴 때 어머니는 한국에 어떻게 보면 돈 벌러 가신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아버지가 네,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 어린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머니가 상당히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 진달래를 보면서 엄마를 또 생각하는 마음, 참 이 안타까우면서도 또 뭔가 또 모정이 또 네, 그렇겠죠. 그렇게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또 진달래꽃이 필 때면 네, 올 봄엔 어머니가 오시려나. 혹시 와서 그동안 너무너무 미안했다라고 네, 좀 그렇죠. 꼭 안아주시려나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앞서도 이 진달래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달래꽃은 이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네. 어떤 그 마음을 달래주는 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중국 동포, 여기 말씀하신 박준양 씨는 어쨌든 그쪽 중국에 가서 살게 되면서 이제 중국인으로서 살 네네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은 네. 여전히 우리의 같은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정서를 또 이 진달래꽃을 통해서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중국 네, 지역, 그 그렇죠. 동북 삼성 지역으로 모두들 떠나셨습니까? 네, 네.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핍박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네. 지금은 아주 56개 소수민족 중에서 우리 조선족 분들이 제일 좀 똑똑하고 네, 아주 우수한 제일 민족으로. 우수하다 그래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그 공화인민공화국이죠. 이 성립될 때 그때쯤에 상당히 그때 뭐 복잡한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이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상당히 희생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 중국의 어쨌든 건국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중국 동포 관련 활동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우리 해외 동포들 한 750만인데 네. 미국에도 한 250만, 또 일본도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다른 해외 동포분들은 이미 나라가 다 성립하고 어느 정도 발전할 때 가가지고 어쨌든 이 경제적 이민을 많이 갔지만은, 중국 동포들은 정말 일제시대에 가가지고 네. 그 혼란기 때에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뭐 자랑스럽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국적자이지만은 우리 민족으로서 볼 때는 또 자랑스럽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이 방송을 우리 편지를 보내온 춘향 학생의 어머님이 혹시 한국 지역에서 듣고 계시다면 네, 우리 딸이 이렇게 나를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편지라도 한 장 좀 보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막 그리움과 미움이 막 뒤엉킨 네. 그런 예는 못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이 박춘향 씨의 이 10대이지만은 그러면서 김솔 선생의 그 시가 떠올렸다는 생각한 것처럼, 이게 진달래꽃과 나중에 이 어머니하고 연결시키는 네. 게 단지 그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 한 민족의 더러운 길을 어떤 이 시적으로 아주 잘 압축해서 글을 쓴 글이라 아주 좀 감동도 느낄 수 있고 어떤 그런 진한 뭔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변에 이제 많은 동포분들과 만나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움들은 어떻게 풀어들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분들의 단어 중에 하나가 정말 뭐 이산, 그리움이잖아요. 네. 정말 부모님, 가족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같은 또 동북 산성지에 있지만은 뭐 또 상황이 다르니까 중국 내에서도 얼마나 넓어요. 네. 거기서도 또 대도시로 하다 보면은 뭐 연변에서 이 한국에 온 것만큼 더 이상 먼 곳에 떨어져서 살고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중국 동포들의 어떤 그 가족 간의 이산과 그리움은 하나의 대명사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에 피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진달래꽃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 그리움을 달래고 네. 그거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가족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기 또 나와 있는 어머니도 한국에 나오면 진달래꽃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달래꽃을 보고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심조심 통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 글을 쭉 보면서 박춘향 학생의 진달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고찰도 그렇고 어머니와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풀었지 않습니까? 네. 가까운 시일 안에 어머니하고 좀 만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저도 네,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박춘향 학생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풀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노래 속에 담아봤습니다. 박춘향 학생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이라도 좀 풀어지고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인엽이 불러주는 그리운 어머니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